누가 악덕 의사였나? 역설적이지만 바로 그랬기 때문에 조선인 의사의 처지에는 난감한 면이 있었다. 조선인 의사들에게 쏟아지는 의례적인 인격 상처는 그들에 대한 무거운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의사들은 이 과도한 기대가 부담스러웠다. 사실 의사들은 수시로 욕을 먹고 있었다. 인격 문제 때문이었을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다. 인격을 시험에 들게 하는 돈이 문제였다. 어떤 의사는 약값이나 진료비 떼일 걱정에 행색이 가난한 환자를 거절하곤 했다. 언론에는 악덕 의사를 비판하는 기사가 종종 실렸다. 경향각지를 통하여 발호하는 악덕 의사는 어떤 자를 가리킬까? 돈이 없는 환자에게는 진찰과 투약을 의뢰 거절하여 인도상으로 차마 하지 못할 운명을 짓게 하거나 돈이 있는 환자에게는 단시일에 완치할 병도 과다히 불크어 불려서 입원 일자를 끄는 것이나 약을 일부러 맞지 않게 써서 시일을 길게 하는 등 차마 상상 못할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총독부 경무국에서 이런 악덕 의사들을 의사규칙과 기타 법규에 따라 단속할 방침을 세웠다는 기사도 났다. 동아일보 1934년 12월 12일 밤 서울 낙원동에서 큰 화재가 났다. 가난한 부부는 큰 화상을 입어 숨이 넘어가려는 어린 아들을 안고 인사동과 낙원동 일대에 온 병원 문을 두드리며 치료를 해달라 빌었지만 단 한 곳도 문을 열어준 것이 없었다. 아이는 부모 품에서 죽었다. 조선일보 1934년 12월 14일 1937년 9월 30일 경성부 청진정 거주 이모 여인은 남편과의 불화로 음덕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녀를 부근병원으로 데려갔으나 병원 측에서는 그녀의 행색이 초췌한 것을 보고 의사가 없다며 돌려보냈다. 이윽고 인근 6곳, 7곳의 병원을 찾아다니느라 2시간을 허비한 끝에 이모 여인은 거리에서 절명했다. 매일신보 1937년 10월 5일 당국이 조사하고 처벌한다며 나선다고 해도 사태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조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임무라는 조선인 공의조차 실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34년 3월 30일 경북 경주군 강서면 안강에 사는 구원이의 5살 난 둘째 아들 용필이 갑자기 병이 들어 생명이 위독해졌다. 구씨는 생활은 구차하나 자식의 생명이 경각에 있으므로 그거 공이 성모씨를 찾아갔더니 4원짜리 주사만 맞으면 완쾌할 터라고 하였다. 구씨는 여러 사람에게 사정하여 3원을 빌려서 다시 공이 성씨를 찾아갔다. 부족한 1원은 곧 조선에서 줄 테니 아이 생명만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공이는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생명은 숨을 거뒀다.
하늘이 무너질 노릇이었다. 성모 의사는 언론에 어떻게 해명했을까? 생명을 구하는 의무를 가진 나로서 이번 같은 것은 나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치료를 받는 여러분도 생각을 하여 주시오. 현금을 주고 사온 약을 가진 나는 신용 없는 외상을 절대로 아니 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를 욕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신용을 얻으시오. 동아일보 1934년 4월 10일. 뻔뻔한 소리지만 전혀 일리 없는 말도 아니었다. 신용 없는 사회였다. 의료보험도 없는 시장 의료체계였다. 게다가 민중은 지질이 가난했다. 개업한 의사는 이미 의료사업가일 뿐 자선사업가가 아니었다.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탓할 수 있을까? 하물며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민중과 언론은 의사를 비난하고 의료위생행정의 권한과 관리병원을 거느린 시민당국은 약값 인하를 압박했다. 앞서 살핀 바 있는 1922년 무렵 조선인 의사회와 일본인 의사회가 모두 단일 조직화에 반대한 데는 약값 인하 문제도 걸려 있었다. 약값 인하는 당시 의료계의 이 최대 현안이었다. 조선 총독부는 물가 인하의 측면에서 사립병원의 약값 인하를 종용했고 총독부가 관할하는 관리의원의 약값 인하는 이미 결정한 상태였다. 약값 인하는 명분 있는 요구인 만큼 의사들로서는 쉽게 거부하기 어려웠지만 개업이들이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했다. 한성의사회 측의 한 조선인 개업인은 약값을 내린다고 떠드는 것부터 우스운 줄로 생각하오 하며 가소로워했다. 관리위원회에서 약값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실상 돈이 많이 드는 진찰료, 입원료 같은 것은 조금도 내리지 않고 값싼 물약이나 가루약만 몇 푼씩 내렸다 하니 너무나 광고적이라며 일갈했다. 동아일보 1922년 11월 22일. 대공황이 몰아친 1930년 이후에도 약값 인하 압력은 거세게 몰아쳤다. 그래도 각지 의사회들은 웬만하면 꿋꿋이 버텨냈다. 조선인 의사들도 이익을 추구했고 조선인 의사회 역시 근본적으로 이익단체였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리 있을까? 없다. 그게 정상이다. 그런데 문제가 됐다. 사회가 정상이 아니었던 탓이다. 그들이 당연한 직업적 이익 추구가 시민지 조선 민중의 고달프고 설굽은 삶 위에서만 가능했던 탓이다. 한편으로 조선인 의사들의 기회와 덕망을 찬양하던 언론이 또 한편으로는 이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매도하는 데 앞서섰다. 언론은 인수를 편다는 의사들이 병인을 진단하기 전에 빈부를 진단하는 악습이 있는가 없는가, 병자를 약대의 원천을 삼아 치료의 천연, 늦추고 지체함으로 수입을 늘리는 악덕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추궁했다. 동아일보 1934년 11월 12일. 심지어 1935년에는 의사가 매춘부보다 못하다는 모욕적 비난이 일면 사설로 나오기도 했다.